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베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반클러치 고장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조를 갔다 와서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고 겉에서만 정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배터리를 캐스팅할 때 이 안에 부품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아의 안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품을 스토퍼 기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하얀색 플라스틱 부품을 클러치 리테이너라고 하고요. 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러치 파월, 그리고 검정색 이 말발굽 모양의 부품을 요크라고 하고,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메인 기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선발을 누르면 클러치 리테이너가 이 요크를 올려주고 피니언 기어가 올라가게 되죠. 이쪽에 보시면 클러치 파울이 스토퍼 기어 안쪽에 톱니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서 더 이상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썬바를 누르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수풀의 핀과 피니언 기어의 홈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게 되는, 썬바를 누르게 되면 피니언 기어와 수풀이 분리가 되면서 수풀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캐스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출조를 많이 다녀오게 되면 썬바 쪽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어요. 그때 이물질을 적절히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걸리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의 오염이 또 있겠죠. 피니언 기어에 굉장히 오염이 심해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 안쪽에 베어링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고착이 되면 피니언 기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반클러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캐스팅에 의해서 피니언 기어가 손상이 됐거나 스풀의 핀이 휘거나 스풀 프레임 자체 이 샤프트가 휘거나, 두 번째는 오래 사용한 배터리 노화가 되면서 일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유격들이 맞지 않으면서 반클러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로 세팅이라는 건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완전히 잠궈 놓고 조금씩 풀어가면서 누어가 노드를 흔들었을 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스풀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조여주고 선발을 눌렀을 때 내 누어가 스르륵 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태가 제로 세팅이고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걸림이 있거나 한 경우에 우리가 스풀을 이렇게 꼭 잡고 당기게 되면 샤프트가 휘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쪽에 핀이 휘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위아래로 휘거나 하면 강한 회전을 할 때 피니언 기어의 홈과 마찰이 일게 되면서 여기에 마모가 있거나 일어나거나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샤프트가 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마찰이 일어날 테고, 노화되면 당연히 부품의 강도나 마모도가 심할 테고, 배터리를 새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단차들이 안 맞을 경우 더 쉽게 마모가 되고, 처음에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핸들을 돌려보시고 굉장히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새 제품을 빠르게 교환을 하시는 게, 요크라는 이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마모가 일어났을 때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면서 반클러치가 나는 경우도 있고, 클러치 리테이너나 이 썬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오염들이 심하게 되면 반클러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캡을 열어주고 스풀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풀어줍니다. 다이와 릴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풀면 베어링이 바로 노출이 안 되는데 시마노 제품이나 기타 제품들에서는 이렇게 베어링이 바로 노출되는 제품들이 많을 거고요. 피니언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구멍에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걸로 밀어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풀의 핀이랑 샤프트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안쪽에 피니언 기어는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모가 없는지 오염이 많은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각 제조사마다 그리스나 오일을 어디에 주입하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각 베어링들에는 오일을 주입하라고 되어 있고요. 메커니컬 브레이크 샤프트 이 안쪽에는 스프레이 그리스를 분사하라고 되어 있죠. 스프레이 양쪽 끝에도 그리스를 도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웜샤프트에도 그리스를 도포하라고 되어 있고, 물티슈나 휴지나 걸레 등으로 이렇게 바디를 닦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집게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썬바 쪽에 이물질이 있다면 다 이렇게 털어주시고, 면봉을 이용해서 구멍과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일단 한쪽을 부러뜨리셔가지고 피니언 기어 안쪽 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 메커니컬 브레이크 캡도 면봉으로 닦고 휴지로 잘 닦아주시고, 이물질이나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스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깨끗한 면봉으로 스풀 안쪽의 베어링도 이렇게, 만약에 이 핀을 제거할 수 있는 공구가 따로 있는데 그 공구를 가지고 계시면 핀을 제거하시고 이 베어링을 분리하셔서 닦아주는 게 훨씬 깨끗하게 닦아주실 수 있어요. 베어링을 감싸고 있는 이 핀을 오링이라고 하는데, 한쪽 면을 손가락으로 막고 이렇게 얇은 드라이버로 이렇게 들면서 엄지로 막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요. 다이와는 이 부분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베어링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러뜨린 면봉 등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링은 앞뒤로 꾹꾹 눌러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 스펀지 같은 와셔는 베어링 밑에 있던 와셔인데 같이 빠져버렸죠. 이 부분도 닦아주시면 좋고, 물기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시마노 같이 원심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이런 원심 브레이크가 다는 이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도 마른 휴지 등으로 잘 이렇게 닦아주세요. 웜샤프트를 청소해 주실 때는 이 헤드가 굉장히 가는 칫솔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을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휴지를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골고루 닦아주시면 되겠죠. 이 라인 가이드 안쪽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살 휴지를 접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웜샤프트는 물과 이물질이 굉장히 잘 닿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오염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붓으로 이렇게 발라서 적당량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적당량만 발라주시고, 이 부분은 라인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 마찰되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제조사가 다 오일을 주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에 만나는 부분에 오일을 조금 충분히 발라주세요.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을 수 있게, 그리고 베어링을 먼저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베어링에 들어가는 오일의 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바늘 공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병에 담겨 있는 오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오일량은 많고 반방울 이하의 오일이거든요. 이 정도 오일량이 적당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오일이 들어갔다면 면봉으로 조금 닦아주시면 됩니다. 새 릴인 경우에는 오일을 많이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스풀 안쪽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구리스가 녹아서 오일과 섞이면서 회전하게 되면서 다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에 베어링 구슬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마모도가 심하겠죠. 베어링 이 실을 제거한 그 안쪽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안쪽에 있던 이 스펀지 와셔를 넣고, 그리고 베어링을 넣기 전에 이렇게 살짝 베어링 벽면에 오일을 묻혀주셔도 좋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오링을 넣으실 때는 오링을 한쪽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굉장히 다이와는 튀어나가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면봉 등으로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베어링에 오일을 넣어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반방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초량이 많고 캐스팅량이 많아서 안에 구리스가 다 녹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오일을 살짝 주입하겠습니다. 새 릴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오일을 넣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스키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거나 캐스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면 2-3개월 정도 지났다면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프레 샤프트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다이와의 이 플라스틱 샤프트가 되겠죠.
그리고 메커니컬 브레이크 안쪽 캡에도 좀 그리스를 발라주면 좋겠죠. 여기도 그리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릴에는 이 안쪽에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지 말고 살짝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돌려서 골고루 묻혀주시면 좋겠죠. 설명서에 보니까 스프레이형 그리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면 저점도 그리스일 거예요. 그나마 저점도 그리스는 이 아브사의 그리스고 지금 칼스 그리스는 조금 고점도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또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면봉으로 아까 잘 닦아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오일을 주입을 할게요.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다이와 같은 경우는 이 샤프트에 그리스를 바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저점도 그리스를 조금씩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마노나 다른 제조사의 스프레이는 오일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를 꼭 참조를 하세요. 체결을 해주시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너무 꽉 조이면 이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스프이 들어가면서 유격이 없어서.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 브레이크가 닿는 원판도 닦아서 오일을 발라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잠그고 돌려보신 다음에 평소에 나는 소리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닐링감과 적당히 또 풀어서 소리와 닐링감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분해를 하지 않고 정비와 청소를 하는 방법, 반클러치가 나는 원인과 베이트릴 캐스팅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 이 그리스에 대한 리뷰가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마노 20메타늄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이 그리스가 굉장히 고점도 그리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이나 수지로 된 드랙에는 굉장히 압착이 심해서 붙어버리더라고요. 분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오염도가 심해서 이런 카본 드랙이나 수지로 된 드랙에는 그래도 조금 점도가 약한 저점도 그리스를 좀 아주 살짝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스 그리스는 고점도 그리스이기 때문에 메인 기어나 피니언 기어의 톱니 부분에는 굉장히 착 달라붙어 가지고 오랫동안 괜찮은 닐링감을 보여주는데, 이런 드랙에는 많이 달라붙게 되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또 출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